주요 뉴스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특검법은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중앙의료원 응급실 외벽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대신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나섭니다. 환자단체들은 오늘 집회를 열어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1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 오후 늦게 중부지방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밤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자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부터 16시간 동안 법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반대 토론에 민주당이 항의하며 새벽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첫 번째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이어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밤샘 릴레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 의원은 국내 모든 안전사고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냐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은폐하거나 빼내거나 자료를 없앤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록이 회수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기록이 붙었고 그 앞에 기록은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주 의원이 대장동 비리 수사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하면 수긍할 수 있겠냐고 비유하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예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50여 명의 시민 의견을 모아 약 20분에 걸쳐 일부 메시지를 낭독하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막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토론이 길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토론은 시작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규탄하며 연좌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과 야권이 추진한 최혜병 특검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김 의원 사과를 가름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고성만 오갔습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어렵사리 시작된 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대정부 질문 대신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하자 국민의힘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최혜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22대 당론 1호 법안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은 오늘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에서 급가속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운전 미숙과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혜빈 기자입니다. 일방통행구역에서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튀어나오더니 역주행하며 인도에 있던 시민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 1일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A씨 차량이 사고를 내고 정차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이 인근 호텔 출구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속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일방통행인데 이쪽으로 가더라고. 인도에 있다가 다 죽은 거죠. 빵빵 할 때 저기서부터 봤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반면 A씨의 아내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충돌 없이 스스로 멈춰선 사실도 드러나 사고 원인이 급가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정차 전 CCTV 영상에서도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바퀴 자국인 스키드 마크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 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을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를 대신해 A씨 아내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피해 차량 차주 등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런데 이 역주행 사고 당시 6구의 시신이 무려 2시간 동안 도로에 방치됐던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신속한 수습을 요구했지만 소방당국은 이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시신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한 건 지난 1일 밤 9시 26분입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 환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숨진 6명의 시신은 곧바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소방당국에 조속한 시신 수습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수습을 독촉했고 결국 소방당국이 사설 응급차를 불러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밤 11시 25분쯤 시신을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참사 1시간 뒤인 10시 34분쯤 윤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1시간 뒤에야 시신이 수습된 겁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소방당국 고위 관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내부 지침을 지킨 것이고 현장에서 시신 보존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앞서 보신 시청역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제 또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0대가 몰던 택시가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돌진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을 70대가 몰던 차가 덮치기도 했는데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갑자기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경음소리 막 왱하고 경음소리가 났어.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밤 10시쯤 귀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유턴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차량은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20m가량을 달렸고 의료원에서 3차례나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이 운전자를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후 7시 반쯤엔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차량은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치고 난 뒤 어린이집 벽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린이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였고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운전자 부부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10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사살한 데 대한 보복인데요. 이에 맞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소됐는데 안에는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가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해온 지휘관을 사살했습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100발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إذا اشتعلت كل الاحتمالات الخطيرة والكبيرة 로켓 40발을 이스라엘에 퍼부은 지 일주일 만인데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대부분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연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כים את חיזבאללה כל יום, מכות קשות מאוד. ואנחנו גם נגיע למצב של מוכנות מלאה לעשות כל פעולה שנידרש בלבנון.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며 가자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이자 미국과 프랑스도 나서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사흘째 이어갑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인데 최혜병 특검법 처리 여부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9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엄수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흰 국화를 바닥에 놓고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8차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합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진료와 수술을 축소합니다. 5개월째에 접어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환자 단체들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재조정에 나섭니다. 휴진 방침은 유지하되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와 전공의 공백이 길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으로 안내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증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진료 재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요 수술은 지난주 대비 29%, 외래 진료는 17.2% 줄어들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료 재조정을 진행하고 정부 움직임에 따라 추가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이딴 휴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아버지가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아이 허벅지에 시퍼런 멍자국이 들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의 선수였던 중학생 A군의 사진입니다. A군 측은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 숙소 등에서 감독과 코치진의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과 코치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정도의 막무가내 욕설에서부터 이런 온갖 그런 게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그제 처음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손 감독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앞선 입장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대 변화와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지도한 건 반성하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손 감독이 피해 학생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A군의 아버지가 수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군 아버지는 불법으로 녹음된 대화로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전 연인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50km를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예전에도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가 앞서가는 흰색 승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다른 순찰차는 도로 반대편에서 차량을 막아섭니다. 추격전이 몇 분간 더 이어지더니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순찰차가 그 앞을 막아서고 나서야 도주극은 끝이 납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5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차 한 대 앞에, 그 다음에 흰색 차 한 대 있었고, 앞에 남자 하나 있었고, 뒤에는 여자가 탔어요. 앞서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를 특정해 A씨를 추적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한 차례 따돌려 20분간 달아났다가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약 50km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서울 용산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교제폭력 전력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죽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게 억울하고 죽고 싶었다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때마다 왜 쳤냐고 말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 때려요. 마음이 아파요. 학생은 폭행을 당할 때마다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교내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 신고 의무를 어긴 겁니다. 담임교사가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최초 사안복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피해 아동 부모는 담임교사가 거짓말로 일관해 학교폭력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선생님은 저희 아이와 그 아이가 싸우고 잘 지내고 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서.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교육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쿠팡 물류창고를 위탁해 운영하는 업체가 그동안 4만 명 가까이 되는 근무자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일을 시켜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측은 평소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와 인천 물류 캠프에서 쿠팡의 택배를 대리하는 업체입니다. 쿠팡 그룹의 택배 전문 자회사인 쿠팡 CLS로부터 로켓 배송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수 업체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곳 근로자 3,600여 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라도 예외일 수 없는데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쿠팡 CLS와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살펴보니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쿠팡과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 90개가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미가입 근로자 수는 4만여 명에 달합니다. 공단은 근로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누락된 보험료 47억 원, 과태료 2억 9,600만 원을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위탁업체에게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미비한 걸로 드러난 위탁업체는 일부이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쿠팡 CLS가 위탁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증명서만 주기적으로 요구했어도 이런 대규모 사회보험 미가입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 숀 레비 감독이 첫 비공식 일정으로 KBO 리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G 트윈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 중계방송 중 관중석에서 포착됐는데요. 전세기가 다소 지연되면서 경기에 불참할 뻔했지만 뒤늦게라도 야구를 보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고척돔을 찾았다고 합니다. 경기 중 즐겁게 박수를 치거나 팬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 눈길을 끌었다는데요. 경기장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세 가수 이명욱 씨가 주연을 맡은 단편 영화 인 옥토버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모든 것이 메마른 곳에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주인공 이명욱 씨와 배우 안은진 씨, 현봉식 씨가 등장해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본편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영화 인 옥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공 명웅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상영 시간은 약 30분으로 오는 6일 OTT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자 검찰 안에서는 격앙된 분위기와 함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민주당을 비판했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내부망을 통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현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당일 검찰 내부망에는 이 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검찰 간부들이 앞장서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개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아온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이라며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대부분이 댓글을 달았고 평검사들의 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관련 주요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포함해 지금껏 100건 넘는 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맞서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MBN 취재 결과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에 이재명 전 대표에게 도전하겠다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김두관 전 의원인데요. 또 대면 기류 속에서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고심 끝에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대표직 출마를 위해서 정책 전반 등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짧게 출마 해변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재명만 보이는 전당대회는 피할 수 있겠지만 이 전 대표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의미 없는 도전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당의 지도자인데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전 의원의 출마가 의미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 이후에는 위기가 왔다며 차기 지도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면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또 대면 기류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을 두고 왜 25만 원만 주냐, 한 명당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경제정책 방향 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영업 제한과 과도한 대출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대차 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윤 정부 출범 당시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TV 토론에서 완패한 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후보직을 포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선거에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에게 후보직을 포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토론 이후 한 핵심 측근에게 며칠 안에 대중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대선 후보직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의 부진한 모습이 2번만 더 있으면 다른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부인했다며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The president responded directly when asked about this question because we said that we would, and the president said it is no, it is absolutely false. 또한 선거운동 중단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Do you know if they discussed Vice President Harris potentially taking over? Do you know if I just stated that the president is not dropping out. That's something. 백악관의 부인에도 야후가 벌인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60%에 달하며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지지율을 보이며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백악관과 바이든 가족의 적극적인 방어에도 후보 교체와 대안 후보 논쟁은 이미 올해 미국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에 경로를 이탈해 철도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결국 철로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철도 위로 쓰러집니다. 모래 연기가 솟아오르며 넘어진 차를 덮어버리는데요. 페루 리마의 한 도로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승합차가 철도로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고 2명의 여성과 15살 소년이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부상당한 보행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고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후 도망쳐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치아파스라는 곳은 최근 몇 년간 마약과 인신매매 등 폭력이 빈번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트럭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멕시코 거리 한복판, 시체들이 흰 시트로 덮여 있습니다. 주위에는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모인 법의학자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19구의 시체가 트럭 뒷부분에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번 사건은 과테말라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은 과테말라와의 국경지대인 치아파스주에서 불행한 충돌이 있었다고 발표하며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뿌연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어 마을로 퍼져나가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산 사이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리스 코스 섬의 하늘인데요. 덥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불이 나면서 하늘 전체가 검게 덮였습니다. 당시 축구 경기가 있어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모여 있었는데 인근 호텔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리스는 기상이변으로 산불이 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만 그리스 전역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2% 초중반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했는데 그래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정부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입니다. 작년 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셋값은 6억 원에서 7억 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9억 원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4년 만기 전세가 돌아오자 전셋값이 뛰는 겁니다. 임대차법에 의해서 고정을 시켜놔버렸잖아요. 올라가지 않게. 그게 더군다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나오는 거죠. 계속 오르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료를 5% 아래로 올리는 집주인에게 양도세 계산 때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내년부터 배달료가 지원되고 폐업한 부실차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보다 주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빠르면 오는 2026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3일을 몰아서 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많이 만들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끼어 있어 연휴로 만들어 여행이라도 가려면 금요일에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이어서 연달아 쉴 수가 없으니까 따로 휴가를 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날짜로 정하기 때문인데 주말과 겹치거나 화수, 목요일 등 근무일 중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터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징검다리 휴일이 사라지고 토, 일, 월, 사흘짜리 연휴가 보장됩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가 맞아. 길게 휴가도 쉴 안 수 써도 되고 있으니까. 길게 쉬어도 되니까. 네,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일본 역시 2000년부터 공휴일의 일부를 월요일로 정했고 미국은 1971년부터 기념일은 그대로 두고 휴일만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재검토해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는 또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을 월 2회 또는 주급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는 근로시간 제도도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경남은행이 3천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노조 측은 개인 횡령을 직원들이 책임지는 셈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고용24 앱이 출시됐습니다. 그동안 워크넷, 고용보험 등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됐던 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같은 서비스를 이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웹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반기 첫 분양에 나선 수도권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올해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마포 공덕동 단지에도 5만 명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방에 공급된 단지들은 청약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값비싼 전기차 대신 요즘엔 중저가의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의 핵심인 배터리와 완성차 생산이 관건이 됐는데 이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도로 대부분을 오토바이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송수단이지만 자카르타 전체 탄소 배출량의 97% 가까이 차지하는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는 이 때문에 전기차는 홀수 짝수로 운영되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2030년까지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진출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준공해 배터리에서 전기차까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차량들은 동남아 전체 약 7억 명의 잠재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니켈 등의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전기차 생태계 구축으로 인한 핵심 거점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ebagai pemain global dalam supply chain kendaraan listrik, satu ini sudah dimulai. 전 세계적으로 중저가 전기차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는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